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이며 독립운동을 반평생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거짓으로 평가절하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만렵에는 매우 아쉽습니다. 북한 소련 공산당에게 동조하며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점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남한만이 단독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미소공동위원회 1차, 2차가 있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1947년 말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1947년 9월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후 구성된 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점령군을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은 결의를 환영하였고 이승만 등 우익 세력도 북한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은 소련과 북한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지만 남한의 자익 세력은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엔 임시위원단의 활동을 반대하고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1948년 제주 4.3 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대표적 사건입니다. 소련은 북한에서 선거를 거부까지 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의 장난감에 불과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에 김일성은 남한의 우익 세력을 분열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초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하였던 외국군 철수와 남북 협상을 두 달이 거의 지난 1948년 3월 말에 수락하고 남한 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김구는 4월 20일, 김규식은 4월 22일에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이미 4월 14일부터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연석회의는 4월 23일 단독 선거 반대와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김일성이 작성한 안을 가결하는 회의였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구는 북한이 남한 송전을 계속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북한을 5월 14일 남한 송전을 중단하였습니다. 회의는 북한, 소련 공산당 입장만 관철시켰을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부 좀 하신 분은 아실 테지만 이미 공산당의 실체를 세계 최초로 알고 계셨고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제목으로 1923년 태평양 잡지로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1946년 6월 3일 정읍바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견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지력,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부족했으며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행히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50총선거는 성공리에 실시되었습니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는 이듬해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1일 김구는 유엔 위원단의 중국 대표인 유어만과 대담을 하였습니다. 대담록에 의하면 김구는 유어만에게 그의 깊은 속내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습니다. 평양에 가서 보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3년간 지금 이상으로 인민군을 증강하는 노력을 중단하더라도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남한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이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필적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더라. 소련은 아무런 책임 추궁을 당함이 없이 언제든지 인민군을 동원하여 기습 남침을 전개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바로 그 같은 순간을 위하여 별도의 정부를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할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 예측하고 있었으며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후 1949년 6월 26일 육군 소위 안도위의 저격으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국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바른 역사를 알고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 존경받는 바른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